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당신의 몸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통증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여러분의 몸은 매일 조금씩 힘을 잃고 기운을 빼앗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을 먹고 나면 금세 피곤해지며 어제와 비슷하게 보냈지만 몸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겁고 둔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노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노화를 느리게 그리고 건강하게 늦추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100세 장수 습관 3가지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무려 102세까지 살아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본 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실천하며 주변에도 강력히 권했던 3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매일 헬스장에 가거나 약을 챙겨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정말 단순한 습관을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했고 결국 100세를 넘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만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는 매일 걸으라는 말보다 매일 이 3가지를 실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는 웃음, 둘째는 감사, 셋째는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 바로 이 3가지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복잡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며 한번 크게 웃는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일을 딱 한 가지만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이 100세를 넘게 살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 단순한 3가지로 심장 수명, 뇌 건강,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챙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3가지 비법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돈 들지 않고, 시간 많이 들지 않고, 어떤 도구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실천적인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실 첫 번째 이야기, 웃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0세 건강이 시작. 웃음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언제 배꼽 빠지게 웃어 보셨는지요? 웃는다는 건 그저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일까요? 사실 웃음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가장 건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의 102세 의사 리하르트 에르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웃는 사람은 혈관이 5년 더 젊어진다. 그는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약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며 환자가 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웃음이 그 자체로
면역력을 올리고 뇌를 맑게 하고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자연 치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웃지 않는 노인은 건강할 수 없다. 여기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78세 여성 이복순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살아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통해 이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조심스레 제안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거울을 보며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웃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후 일주일 그 어르신은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하루 한 번씩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저를 보며 진짜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웃는 연습만 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왠지 하루가 가벼워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웃음은 가짜로 시작해도 진짜가 됩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그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르프 박사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웃고 있다면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도 숨 쉬고 있고 밥도 먹었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웃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에 딱 한 번 웃는 연습 해보시겠어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한층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세의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실천, 감사의 말 습관에 대해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리하르트 에르프 박사는 웃음만큼이나 강조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언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면역세포의 숫자가 현저히 높게 유지된다. 이건 단지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의 표현은 우리 몸의 긍정적인 생리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감사 일기를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감사를 표현한 그룹이 우울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졌으며 몸의 염증 지표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은 노후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8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칭찬이나 감사의 말에는
인색한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그저 운이었겠어. 내가 노력했지. 늘 이런 말로 누구의 도움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자식들이 바쁜 가운데 며느리가 거의 매일같이 죽을 싸서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이거 왜 이렇게 짜? 좀 늦었네? 이런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지쳐서 병문안을 멈췄고 병실에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그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며느님께 한마디 고맙다고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어르신의 몸보다 관계를 더 낮게 만듭니다. 며칠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딸 같은 며느리에게 짧게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는 다시 병실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어르신은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대를 위한 말이지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나를 안아줍니다. 오늘 하루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고마운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햇볕이 따뜻해서 고맙다. 내 다리가 아직 걷게 해줘서 고맙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세포를 젊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세 장수를 만든 세 번째 실천,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에 대해 따뜻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받을 때보다 도움 줄 때 더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의학적으로도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에르프 박사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였다고 합니다. 도움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는 일,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내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5세의 김춘자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데도 매일 이웃집 어르신의 신문을 현관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쭈었더니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 한 걸음 걸을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써야지. 그게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분은 자신의 하루를 다른 사람의 하루에 보태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때 몸도 마음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피로보다 에너지를 더 만들고 고독보다 연결을 더 느끼게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피곤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아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일, 그런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수준이고 기억력 저하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단 1분이라도 무언가를 해보세요.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문자 한 줄, 그것이 여러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점점 무겁고 좁아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하루는 가볍고 넓어집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세 번째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비법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와 함께 삶의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웃음, 감사, 타인을 위한 행동.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철학이 담긴 실천입니다. 그 철학은 바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삶의 기억도 짐이 됩니다. 후회, 미련,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웃고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삶은 이 모든 무거움을 조금씩 덜어내는 삶입니다. 스위스의 리하르트 에르프 박사는 자신의 병원 침대 머리맡에 이 한 문장을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하루다. 그는 하루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이 순간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분 좋게 보내는 것이다. 이 철학이 그를 102세까지 이끈 진짜 에너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선택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일주일을, 그 일주일이 한 달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충청도 시골 마을이 91세 장수 어르신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혼잣말로 인사해. 잘 잤냐? 또 하루 살아보자. 그 한마디만 해도 하루가 좀 다르게 흘러간다니까. 그 어르신은 크게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정직하게 다듬어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작은 기쁨으로 채워나갔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단단한 일상입니다. 단단한 일상은 웃음, 감사, 배려,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이 무겁거나 내일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법들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의 조영자 어르신은 초기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어르신께 제가 조용히 권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정해진 시간에 해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웃는 연습,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소리 내어 웃어보기. 둘째는 점심을 먹기 전 감사 일기 한 줄 쓰기. 오늘 고마웠던 사람이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기. 셋째는 저녁 식사 후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문자 한 통 보내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인사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더 눈에 띄고 글씨 쓰는 것도 귀찮고 문자 보내는 일도 쑥스럽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하루가 전보다 짧게 느껴져요. 그 변화의 핵심은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약속을 스스로와 해보세요. 나는 아침에 웃을 것이다. 나는 하루에 한 번 감사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이다. 이 3가지만으로 여러분의 하루는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실천을 내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한 번 걷는 것이 타인을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주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삶에 맞게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다면 그럴수록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입꼬리 올리기, 감사한 사람 한 명 떠올리기, 손톱만큼의 배려 실천하기.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흘러가고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방송의 마지막 시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웃는 연습. 그것은 단지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습관.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살리고 무기력한 내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위한 아주 작은 행동. 그 행동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나 자신에게 더 깊은 기쁨을 주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루라는 틀 속에 반복하며 작은 루틴으로 만들기. 이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탄력을 더할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거창한 비결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고 대단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들은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뿐입니다. 스위스의 102살 의사 리하르트 에르프 박사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루 5번 웃고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말 안에 그의 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 지나가는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그리고 거울 앞에서 지어보는 웃음 하나,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100세를 넘어 삶의 품격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외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라고 권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이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속 감사한 일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그저 작은 실천이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연이었습니다.